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오늘 삼성그룹 상장사의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강세를 지속하던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했으며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의 주가 변동폭이 가장 컸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노예계약을 불리던 연대보증을 내년 상반기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 4천 명이 최대 7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수입 물량 지수도 동반 상승했지만 수출 물가가 수입 물가보다 더 많이 올라 교역 조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화장품 주가가 일제히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일각에선 한중수교 25주년 효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개척이 시장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67포인트 상승한 2378.5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56포인트 오른 650.27의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는 종목 끌리는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과 그리고 봉주 선생 이창규 전문가님 두 분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두 분과 단단한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 이 번호 기억하셨다가 궁금한 종목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8월 말인데요. 9월 초,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강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이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의 특별한 강연회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여의도로 달려오시면 되는데요. 이번 강연회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매일같이 시청을 하시는데 바깥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분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대표님을 바로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과 이창규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날씨가 좋은 날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먼저 정우영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요즘 스케줄이 연예인과 맞먹는다는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정말 쉬는 날 없어요, 저는요. 그러는 것 같아요. 쉬는 날 없는데, 네. 그래서 좋습니다. 왜 좋냐면 제가 4년 동안 외부 활동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저를 옛날부터 아시던 분들은 가끔 회사에 전화를 옵니다. 진짜 평택촌놈 맞냐고. 근데 목소리는 같은데. 근데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저 성형수술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동안 그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제가 활동을 못했는데, 요즘은 바빠도, 그때 못 움직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해낼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냥 사생활 포기하고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럴 때 최대한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문자도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표님이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고 네, 정말 성의 있는 그런 전략 함께 하실 때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투 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날씨는 시원해졌는데 역시 시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월하게 수익 내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보면은 참 유쾌하신 봉투 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도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오늘 시장을 좀 풀어볼 텐데 오늘 굵직한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대표님이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죄, 그리고 31일은 기아차 판결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어제 장에서도 대표님이 짚어주신 내용이에요. 장 마감 이후 정도의 이런 이벤트가 되었는데, 자,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로 판결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 네. 네. 아마도 오늘 경제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이거 아니었을까 생각 드는데요. 먼저 그 말씀 드릴게요. 왜 이거를 오늘의 한마디 잡았냐. 8월은 완전히 변수의 향연입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외국가 변수가 나오면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분석이 이제 무의미해진다. 그런 뜻인데요. 일단 8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북한 변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일주일, 오늘까지 해서 이재용 부회장 변수. 그 다음에 다음 주엔 또 기아차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내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변수의 연속이다 볼 수 있는데, 오늘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야 된다면 그겁니다. 20이 보통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년 2월이 되겠죠. 2월 말 아마도 한 3월 초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삼성의 그 경영 측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분들은 무죄 받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은 유죄 받기를 바랐겠죠. 근데 어쨌든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삼성그룹 전체로는 당연히 네거티브라고 봐야죠. 포지티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다소 좀 걸림돌이 되고 또 내년 2월 말 3월 초까지는 이게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도 물론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험상 본다 그러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짓누르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에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불거지는 이런 시장에 대한 변수, 이런 변수가 참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그런 요건일 텐데요. 정석투자와 함께라면 대표님이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니까요. 앞으로 있을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주간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표님, 다음 주 주간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주간 전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간 전망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승보다는 하락. 그러니까 잘해야 횡보 또는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당장 크게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다면, 아니면 무죄가 아니라도 집행유예라도 나왔다 그러면 또 다른데, 어쨌든 이걸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억지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게 긍정적이다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긍정적이라 그러면 참 이재용 부회장 서글프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연동됩니다. 다만
탄력은 더 좋을 것이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게 코스피거든요. 제가 이제 평일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왔어요. 왜? 잘 보세요. 5일선이 21선 이탈했습니다. 연두색이 검은색 이탈했죠. 그 다음에 검은색이 또 파란색 이탈했어요. 61선 이탈했어요. 보통 21선이 6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게 쉽게 전환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서 일봉 차트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역전될 수는 있겠죠. 다시. 근데 이게 쉽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왜?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요. 언제 크로스가 되냐 이걸 봐야 됩니다. 바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21선이 61선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려 8개월 만에 다시 이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21선, 61선을 돌파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일봉 차트상으로 계속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반등의 한계치라고 말한 거고요. 이거는 차트를 한 달만 배운 사람도 다 아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코스닥은 어때요? 지금 그나마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어때요? 좀 각도가 좀 가파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비슷하게 움직인다. 다만 뭐 하락하더라도 코스닥이 좀 덜 하락하고 올라가면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 쪽으로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무게를 두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주간 전망을 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 전망에 이은 전략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시나요, 대표님? 네,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식 비율을 좀 낮추세요. 30에서 50% 약간 줄이세요. 그리고 강한 것만 홀딩하세요.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죠?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실천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비중을 줄일 때는 탄력적인 거, 평가 이긴 걸 홀딩하고요. 반대로 비탄력적인 거, 평가 손인 거를 던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5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3개가 평가 이기다. 그리고 탄력이 좋다. 근데 반대로 2개는 비탄력적이고 평가선이야. 그러면은 탄력적인 걸 던져요. 왜? 이건 그래도 먹었으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거를 거기다 자꾸 물타기를 해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한 30에서 50%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9월에는 다시 제가 비중을 확대하든가 유지하든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파생은, 단타는 하방 배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는 좀 양방향 배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음 주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하방 배팅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별개죠. 왜? 이거는 뭐 방향성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각자 알아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탄력적인 종목에 대해서 홀딩 유지하자라는 이 의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전망과 주간 전략 알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후로 그리고 방송 중에도 많은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샵 0082번으로 많은 문자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시는 그 말마다 정말 호칭이 정말 다양합니다. 뭐 평초님 또는 평택촌노님, 대표님 뭐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자 대표님 너무 많은 표현이 있어서 어떻게 좀 통일을 해라라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 평촌님이라고 해주는 걸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는 공식 명칭이 평택촌놈인데 이거를 회원님들이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평택촌놈이 상표 등록도 돼 있고요. 브랜드로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촌님 혹은 평택촌놈님 혹은 그냥 대표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평택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이상하게 평택님이라고 쓴 표현 쓰시는 분들이 수익이 잘 안 나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전문가님이니까 저는 그냥 평촌님이라고 불러주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취향이 정말 확연한 분이세요. 네, 평촌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좀 통일을 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616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휴재를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52만 8,655원에, 비중 10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일단 비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자, 휴젤에 대해서는요, 봉추 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젤은 오늘 52만 9,500원에 마감이 됐네요.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긴 한데, 네, 전문가님.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적정 주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네. 적정 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적정 주가가 106,300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5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현재 주가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6배 정도까지 고평가가 됐었죠. 그랬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중이 100%인데 지금 매수가 근처지 않습니까? 매수가보다 약간 위기 때문에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 85%는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15%만 가지고 계속 상승하면 수익은 15%를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락하면은 48만 원에 15%를 더 추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평균가 대비해서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8만 원에 대한 추가 가격을 제시한 건 이 정도가 수급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면은 다시 상승이 가능한 그 정도 주가라서 추가를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추가를 하고 나서 더 빠진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추세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휴젤의 차트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약업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약업종이 강한 흐름이죠. 아무래도 코스닥에 뭐 대장주도 있고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이 최근에 또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휴젤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에 대한 건 또 장담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수가를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매수가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계속 추가를 하셔서 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에서 추가를 하시고 밑에서도 추가를 하신 겁니다.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지금 보면은 최저가가 16만 6,500원이죠. 그래서 62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300% 정도 이미 그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상장하고 나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절대 고평가된 종목을 최고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이런 매수를 하신 건 조금 그 잘못된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 종목의 흐름이 최근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락했을 때는 반드시 손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략을 비중을 확실하게 85%를 매도하고 하자는 건 위험관리 차원입니다. 만약에 그 비중을 줄이지 않고 그냥 하락했을 때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손절 기회를 한번 놓치면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가 의도치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좌가 굉장히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전략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100%를 이렇게 높은 구간에 들어가면은 이런 매매를 반복하면 결국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절대 고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절대로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기로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매매 방식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본전 근처이기 때문에 85%의 비중은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15%만 가지고 수익 15%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하락하면 48만 원에 15%를 추가하셔서 손절 10%, 수익이 2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100% 비중으로 끌고 가시는 거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시점에서 85% 비중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위로는 목표가 15%, 또 아래쪽으로는 48만 원대 15% 추가 대응을 좀 하시라라는 말씀이세요. 자, 휴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보내주신 시청자분은요, 292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주식 완전 초보입니다. 1억 원을 1년 정도 묻어두고 또 수익을 올리고 싶은데 종목과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문자를 좀 확인을 하다 보면요, 이런 문자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고 또 자본금과 함께 이런 기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도 함께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이렇게 초보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조언을 주실 건가요? 간단합니다. 9월 강연에 오세요. 왜 그러냐면 정보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확성, 두 번째 희소가치.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의미가 없겠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아는 정보는 좀 가치가 떨어집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면 한 번에 수만 명한테 전파돼요. 그런데 강연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많아봐야 수백 명입니다. 그래서 강연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강연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제가 교육을 안 해요. 정보만 주는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는 사람이 매수할 종목. 손절을 각오하더라도 큰 수익을 바라는 사람이 매수할 종목. 단기에 좀 위험해도 빨리 승부를 내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종목. 아니면 나는 시간 개념 없이 어쨌든 중장기로 원하는 종목. 이런 것들을 아주 투자자 성향별로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맞는 걸 찾으면 돼요. 물론 그걸 다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9월 강연에는 정말 특별한 게 제가 정보만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연에 오셨던 분들 아시죠? 저희는 뭐 잡스러운 시간 별로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제가 쫙 이렇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 나한테는 어떤 종목이 맞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강연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정보를 위주로 이번 강연회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알차게 또 군더더기 없이 전달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는 강연에 꼭 참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사연 만나봤고 이어서 다음 사연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8913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넥슨 GT 매수가 8,040원에 비중 30%입니다.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네, 하트를 많이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넥슨 GT를 매수가 8,040원에 비중 30% 있는데 목표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8,610원 수익 구간에 있으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대표님, 일단 넥슨 GT 비중도 뭐 적당하시고요. 네, 어떻게 목표가 설정 도와드릴까요? 어제가 제가 평택손해의 정석절 100회였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이 101회입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질문이에요. 정말요? 네. 저는 뭐 가식 없이 거짓말 없이 말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가장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분석상으로도 그렇고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박수 한번 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자, 이 종목 전략부터 짜드릴게요. 뭐 어차피 길게 설명할 필요 없는 게 일단 이분은 이렇게 하세요. 차트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7,500원이 되면 그때는 손절하세요. 왜? 이 종목이 7,500원 다시 오면 끝난 거예요. 이건 절대 안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7,500원이 찍히면 그래 다음에 또 한번 노려보자 하고 정리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표현이 무섭죠. 상승 시 무조건 홀딩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그냥 일단 홀딩하세요.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그럼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분이 매수하셨던 가격대, 그러니까 8,000원대 초반 되면은 한번 늘리면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어떻게 추천했었냐면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2014년입니다. 그때도 제가 약 8,000원 정도 추천해갖고요. 약 200%까지 나왔었어요, 이게요. 왜냐하면 넥슨 GT는 모기업이 괜찮아요. 넥슨이 어떤 회사인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분석할 때 지분 현황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이게 개인이냐 법인이냐, 법인이면 어떤 수준이냐. 근데 뭐 크게 걱정할 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담 의뢰하신 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오면 손절, 아니면 그냥 당분간 홀딩, 무조건 홀딩.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없는 분들은 8,000원 초반이 아마 한번 올 수도 있어요. 오면은 잡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 따라잡지 말고 다른 거 잡으시면 돼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 바라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질문입니다.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뛰어난 질문이다라는 그런 평가와 함께 지금 넥슨디티에 대해서는 손절 7,500원을 지키는 선 안에서의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가격대는 접근은 좀 지양하시고요. 8,000원대 초반까지 눌린 목에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넥슨디티까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4008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CJENM을 매수가 82,000원에 비중 3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CJENM 오늘 73,900원인데요. 매수가가 8만원대이다 보니까 손실폭이 좀 있으신 분이시죠. 자, CJENM 이제 저가에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봉투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CJENM 적정 주가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오나요? 네, 적정 주가를 제가 검색을 미리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주가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13만 3,700원 나오네요.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는 현재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적정 주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하신 가격에서 조금 하락했는데 일단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상승하면은 본전의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하락했을 때 추가하는 전략이고요. 일단 그냥 하락하면은 손절은 20%의 정리를 하십시오. 현재도 약 10%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0% 손절을 하자고 하면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빠졌는데도 손절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은 20%를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상승하면 본전의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그냥 더 상승하면 수익은 10%만 노리시고요. 다시 하락했을 시에는 74,000원의 절반을 다시 추가하십시오. 그래서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전략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를 20%로 잡아드리는 건 역시 종목의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CJENM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인데 최근의 주가 흐름은 역시 넷마블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분 가치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넷마블의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조금 받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넷마블의 주가가 움직이면 그에 따른 영향을 조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또 엔터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단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CJENM을 보시면은 매수하신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를 보면은 매수가가 조금 높아요. 조금 더 길게 보여드릴게요. 단기 고점에서 10% 정도 하락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하게 매수를 하셨고 기술적으로 봐도 눌림목이라고 하기에 어렵죠. 그래서 매수가 조금 급하게 매수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길게 봐도 역시 역사상 최고가 근처 아닙니까? 그리고 단기 저점에서 상승을 했다가 눌림목이라고 보기에도 약간 서둘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는 장기로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에 많이 상승한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했을 때는 역시 단기로 보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미 하락이 상당히 컸었는데 손절을 안 했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일단 추세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61선이 12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락 전환이 됐는데 수급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관이 크게 매도하거나 외국인이 크게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단지 상승할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서서히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 일종의 예측 매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상황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대응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하지만 단기로는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절은 더 하락하면은 완전히 추세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더 밀렸을 때도 추세가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손절은 20% 그리고 반등하면 본전의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그냥 상승하면 수익은 10%만 그리고 다시 하락하면은 74,000원의 절반을 추가하셔서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일단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기엔 좀 불안전하다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손절 20% 꼭 지켜주시고요. 본전에서는 반등 시 본전은 절반 매도 후 수익 10%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추가 대응은 74,000원대에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CJ ENA 함께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 시청자분은요, 979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정말 잘 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매수가 14만 7천원에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일단 9791님 저희 방송 계속해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만 4,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일단 매수가 근처인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대표님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현대차가 좀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네, 이 종목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에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시청자분들. 이게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10분이 넘어가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각종 상담 방송 보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략을 짜드릴게요. 보유자는 홀딩하고 나서 다시 질문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지금 현재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간단해요. 31일에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판결이 있잖아요.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죠. 그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기아차가 만약에 사측이 이기면은 호재가 되겠죠. 근데 노조 측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악재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아차는 내려가고 현대차는 올라갈까요? 그렇게 안 돼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제가 지금 홀딩하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제가 법조인이 아니지만 굳이 예측한다면 사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유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 예측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예측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대놓고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일종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가 예측하는 걸 이재용 부회장이 알기는 없겠지만,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제가 볼 때는 유죄 가능성 높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아니잖아, 이건. 그래서 제가 사실 말을 좀 아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목하라고 했던 거고요. 이것도 굳이 예측한다면 저는 사측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타이밍이다 설명드리겠고요. 잠깐은 적정주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 현대차가 얼마죠? 61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길게 설명할 거 없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보유하신 분은 다음 주까지 보유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 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다음 주 정도쯤에 단기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 보유 후에 다시 한번 다음 주 이후에 좀 제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다음 주 기아차 관련돼서도 이 현대차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572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우리 산업을 매수가 33,000원에 비중 30%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산업을 가지고 계신데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36,3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 계속 지금 가격대 고점 가격대죠. 자, 이 종목은 봉추사생 이창일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수익 구간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적정 주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은 제가 적정 주가를 검색해 보니까 18,500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현재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 구간인데 10% 가까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하면은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상승하면은 수익은 20% 정도 안정적으로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단기 매매는 반복을 해도 되는데 최소한 121선 정도는 이탈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121선 이탈이라고 해도 그렇게 아주 가격이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흐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매수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종목 자체적으로는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그런 면에서는 부담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들은 한번 꺾이게 되면은 크게 꺾입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대응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나오는 게 우리 산업이고요.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죠.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LNF 이렇게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이런 뉴스를 가지고 급등하는 흐름인데 확실히 이렇게 그 호재가 있을 때 강하게 상승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도한 상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 역시도 전기차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수익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매수가를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그런데 매수가를 표시를 해보면은 단기적으로 매수가는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고점에서 하락하고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는 약간 조금 부족한 자리이긴 합니다. 어쨌든 매수에 큰 불만은 없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61선을 다시 이탈하는데 61선을 이탈하면은 보통은 121선까지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험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본전이 오면은 매도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길게 보면은 작년 저점과 비교해서도 이미 15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는 단기로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결과를 떠나서 단기로 보시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시 눌림목을 줬을 때는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전기차 테마주들 중에서도 아직 바닥에서 움직이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단기로 대응을 하자. 그래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 가능성이 높고 물론 목표값보다 추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하락하면 본전의 매도 그리고 상승하면 20% 수익만 일단 수익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접근 전략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추세는 일단 살아는 있지만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일단 챙기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하락 시에는 본전 매도 그리고 수익은 20%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 후에 다시 접근을 해보자. 단기로 반복해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산업에 대해서 점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8489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오테크닉스 매수가 78,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주 문자를 예쁘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76,4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손실 구간에, 네, 소폭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평택촌놈 정우현 대표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오테크닉스 점검 진단 좀 부탁드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가졌어요. 뭐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든 전문가든 뭐 항상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훌륭하고 그동안 방송 잘 보시고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손절가 10%만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 10% 손절가만 지켜주시고 그게 아니면은 홀딩해보자. 왜 그러냐면 이게 손절 10% 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다 볼 수 있겠고 물론 적정 주가 대비로는 약간 고평가돼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모든 종목이 다 뭐 저평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대비 3배 이상 넘어가면 그때 약간 경계심이 필요하고요. 5배가 넘어가면 그때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네. 78,000원이면 여기에요. 이 정도면 잘하신 거죠. 왜? 여기서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도 있고 또 여기서 매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아주 훌륭한 거죠. 왜? 세 번째 네오박스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번져 놓을 때 10%씩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네오박스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번져 놓을 때 20%씩 나거든요. 그래서 10% 정도 만약에 밀리면 그때는 손절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홀딩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 손절되려고 그러면 대략 7만원 초반 정도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잘 들어가셨고 최근에는 제가 좀 보람이 되는 게 이 매수를 나름대로 잘 하시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상승 추세형 종목은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거기서 더 밀리면 최소한 61선 위나 121선 아래에서 매자. 이것도 평택촌놈 이론이에요. 이건 처음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누구한테 주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100% 제가 다 찾아낸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시황 보는 거, 뭐 가치 분석하는 거, 차트 보는 거, 그리고 제가 차트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차트 얘기를 잘 안 하냐면 이 바닥에서 진짜 좀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되는 사람들은 차트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초짜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피해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쨌든 적정주가 기술특허까지 냈잖아요. 가치 분석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렇게 매수 시점이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보람되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절묘하게 적정 주가도 잘 좀 이렇게 공개도 했다가 좀 확대했다 줄였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지켜주면 돼요. 매일같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메리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약속 지킬 테니까 항상 이 방송 매일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방송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또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손절 10%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창현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관심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코롱생명과학입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 제가 종목 상담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코스닥 제약주죠. 제약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급하게 받는 흐름인데 이 종목은 인보사죠. 그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약처에 판매 허가가 나면서 시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그 인보사가 시판되고 나서 약효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식약처에서 시판을 허가했을 때는 다른 그 치료 목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중요한 게 최근에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로 급락을 했습니다. 단지 뉴스를 가지고 급락을 했지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투매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이 종목을 단기에 매수를 하기는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건 충분히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신약에 대해서 판매를 중지한다든지 그런 큰 악재가 아니라 약초에 대한 논란을 가지고 그런 뉴스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단기는 낙폭이 크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적인 그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단기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점을 다지고 다시 반등이 조금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목요일 정도에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조금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은 다진 게 확인이 됐으니까 12만 원 정도의 1차 매수를 하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단기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은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하면서 현재 시장에 최적화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태양전지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업종이 뭡니까? 반도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그리고 태양전지 관련주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게 이 정도입니다. 이날입니다. 그래서 12,700원에 매수를 하자고 했는데 딱 찍고 5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50% 이상 끌고 가자고 했었는데 목표 달성을 하고 그 이후로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또 가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락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고 급등했던 종목이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줬기 때문에 14,000원 정도의 1차 매수를 하시고 분할 매수하면은 가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롱생명과학과 나노신소재 말씀해 주셨는데 코롱생명과학은 지금 현재 124,200원이고요. 나노신소재는 14,850원입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대표님에게도 함께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떠세요?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네. 이제 분석을 하면서 다음 주에 코롱생명과학 조정받으면 추천해야지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에 서로 협의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독자적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저하고 뭐 말 맞추는 거 없는데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정받으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고요.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무리가 없고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론에 부합하죠. 14,000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120선 아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어떤 게 먼저 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게 되면 하나 매수하시고요. 안 오면 앉아보면 돼요. 추격하지 마세요. 추격하는 습관 들이지 마세요. 매매 많이 앉아도 수익 더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노 신소재나 코롱생명과학이나 매수 기준가 오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거 하시면 되니까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좋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렇게 매수가 오지 않고 또 추격 매수하면 좋지 않다라는 말씀 항상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가격대 잘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에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과 함께 관심 종목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에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를 두 분이 또 일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일요일 저녁 9시 두 분과 음성으로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1시간 알차게 채워드렸는데요. 지금 아래 하단으로 강연의 고지 다시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강연에 못 오셨던 분들 9월에 정말 정보 위주로 대표님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잘 기억하시고요. 꼭 참석해서 좋은 정보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